22번입니다. 22번에서는 저항 25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고 했는데 회로를 보니까 전압원이랑 전류원이랑 두 개 다 있으니까 중첩의 정리로 풀어줄게요. 우리 중첩으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전류원을 개방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압원에 단락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류원을 한번 개방시켜 볼게요. 전류원 개방시켜주면 자, 이렇게 직렬 연결 회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5옴이고 여기가 25옴이네요. 자, 여기서 25옴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보면 이거 I1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 직렬 연결 회로니까 전체가 I1이 되겠죠. 전체 전류가 I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구해보면 I는 R분의 V라서 20 플러스 5분의 V 25가 되겠죠.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 1A가 돼요. 그럼 전체 전류가 1A인데 25옴에 흐르는 전류도 1A가 되겠죠. 따라서 I1이 1A가 되네요. 그럼 전압원도 단락 한번 해볼게요. 전압원 단락을 해보면 여기서 전류가 요렇게 흐르고 요렇게 흐르겠죠. 자, 그럼 이건 전류 분배 법칙으로 구해줄게요. 자, 여기 25옴에 흐르는 전류 여기를 I2라고 했을 때 I2는 전체 저항분에 구하고자 하는 전류의 반대편 저항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곱하기 전체 전류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구해보면 전체 저항은 5 플러스 20이죠. 그 다음에 상대편 저항이니까 5옴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 다음 전체 전류가 5A라서 5A 대입을 해주면 1A가 되네요. 그래서 I2가 1A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원 개방했을 때 I1과 전압원 단락했을 때 I2를 두 개를 더해주면 요 I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는 I1 플러스 I2라서 1 플러스 1 해서 2A가 되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23번입니다. 23번은 회로 6옴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회로에서는 6옴에 흐르는 전류를 조금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회로를 조금 더 익숙한 형태인 등가 회로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같은 접속점인 녀석들을 파란색으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같은 접속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6옴과 8A 요 사이에 전선이 하나 더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 부분이 회로의 윗부분이 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빨간 부분이 회로의 아랫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회로의 윗부분 파란색, 회로의 밑부분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그 다음에 파란 페어, 그다음 바로 옆에 4옴, 12옴,
7A, 그다음 마지막으로 6ohm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구해야 될 거는 6ohm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전류원이 2개잖아요. 전류원이 2개면 회로를 해석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중첩의 원리를 써볼게요. 자, 중첩의 원리는 전류원은 개방, 전압원은 단락을 해주면서 회로를 해석을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8A의 전류원을 개방한다 하면은 이렇게 시원하게 지워주면 됩니다. 또는 7A의 전류원을 개방을 한다 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지워주면 됩니다. 자, 이 점을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8A 전류원부터 개방을 해볼게요. 자, 8A 개방을 했을 때는 개방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을 다 지워줄게요. 자, 개방을 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회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때 6A 흐르는 전류는 I1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여기서 회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친구가 병렬 연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4ohm과 12ohm을 병렬 합성 저항을 만들어 볼게요. 합성 저항은 더하기분의 곱하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4 플러스 12분의 4 곱하기 12 따라서 16분의 48이기 때문에 3ohm이 돼요. 그러면 이 합성 저항으로 다시 회로를 꾸려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I1을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죠. 그래서 I1은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3ohm 더하기 6ohm 분의 3ohm 곱하기 전체 전류. 자,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 말고 그 반대의 저항을 곱해주면 3 곱하기 전체 전류 7A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9분의 21A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I1은 9분의 21A. 자, 그리고 두 번째 7A 한번 개방을 해볼게요. 똑같이 기존 회로에서 이 7A 부분을 지워낼게요. 그럼 개방이 됐죠. 여기서 6ohm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할게요. 이때 I2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류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데 4ohm과 12ohm이
병렬로 연결되면 병렬로 합성 저항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풀기 쉽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 합성 저항을 아까도 했듯이 3옴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전류 분배 법칙을 아까처럼 써서 I2는 두 저항을 더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 말고 그 반대 저항을 사용해서 3을 곱해줄게요. 그리고 전체 전류 I 8A 해주면 9분의 24A 돼요. 자,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서 I1, I2를 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회로 6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고 하는데 6옴에 흐르는 전류 I는 중첩으로 구해낸 이 전류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I1 플러스 I2. 그래서 I1이 9분의 21, I2가 9분의 24. 따라서 9분의 45가 돼요. 약분을 해주면 5A. 따라서 6옴에 흐르는 전류는 5A 2번이 됩니다. 24번입니다. 24번은 저항 1옴에 흐르는 전류 I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회로를 살펴보면 전하번이 있고 전류원이 있어요. 이렇게 전하번과 전류원이 함께 있는 이런 회로에서는 전하번을 중첩의 정리로 전하번은 단락하고 전류원은 개방하는 방식으로 회로를 해석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로에서 살펴보면 전하번 단락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전하번 단락은 일단 이 전하번을 지워요. 이렇게 깔끔하게 지운 다음에 이 전선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락을 시켜주고 한번 회로를 해석한 다음 두 번째 전류원 개방을 할 때는 다시 전하번 단락한 거를 없애주고 전류원을 이렇게 개방을 해놓는 거예요. (24번입니다) 24번은 저항 1옴에 흐르는 전류 I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회로를 살펴보면 전하번이 있고 전류원이 있어요. 이렇게 전하번과 전류원이 함께 있는 이런 회로에서는 중첩의 정리로 전하번은 단락하고 전류원은 개방하는 방식으로 회로를 해석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로에서 살펴보면 전하번 단락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전하번 단락은 일단 이 전하번을 지워요. 이렇게 깔끔하게 지운 다음에 이 전선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락을 시켜주고 한번 회로를 해석한 다음
두 번째 전류원 개방을 할 때는 다시 전압원 단락한 거를 없애주고 전류원을 이렇게 뻥 개방을 해놓는 거예요. 전류원을 이렇게 개방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 전류 I의 방향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방향을 유념하면서 회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압원 단락입니다. 전압원 단락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친구를 지워버리고 전선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회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회로가 나오는데 전류원 4A, 1옴, 1옴, 2옴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 이미 여기는 이때 전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을 때 이때 이렇게 매끈한 길이랑 이 저항이 있는 길, 이 두 가지에서 당연히 매끈한 길로 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이옴이 있는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있는 이런 길은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개방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건 그냥 없는 셈 치고 회로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울 거예요. 회로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 저항 1옴에 흐르는 전류 I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정의를 하고 I1이라고 할게요. 이 I1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류 분배 법칙이 필요한데 이 전류 분배 법칙은 이러한 회로가 있을 때 여기가 RA고 여기 RB예요. 그리고 저는 RB에 흐르는 전류 IB를 원해요. 이때 전체 전류는 I라고 했을 때 그때 IB는 저항 AB를 더해주고 요 반대 저항을 곱해주는 거예요. 전체 전류를 곱해요. 이 전류 분배 법칙을 대입을 해주면 I1은 두 저항을 더해주고 1 더하기 1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이 아닌 이 저항을 곱하면 되겠죠. 1 곱하기 4A. 전체 전류죠. 그래서 I1은 2분의 1 곱하기 4예요. 2A.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이 전압원 단락된 이 회로에서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 2A라는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2A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 I1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I1은 마이너스 2A 방향을 반대로 했다는 의미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전압원을 단락을 했을 때 1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어요. 그럼 이 전류를 옆에다 적어두고 두 번째 시작할게요. 자, 두 번째. 전류원 개방이에요.
전류원 개방을 할 때 이렇게 전류원을 빼버리고 전선을 아예 개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전압원 6V, 저항 2옴, 저항 1옴, 1옴. 이렇게 등가 회로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1옴에 흐르는 전류 I2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I2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I2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간략화해야 되는데 이 I2는 이쪽에도 I2로 똑같이 흘러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합성 저항을 만들고 좀 더 쉬운 등가회로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2. 여기가 2옴이고 여기도 2옴이에요. 여기가 6V고요. 그래서 병렬 회로의 특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전체 전압이랑. 옴의 법칙을 써서 2분의 6 따라서 3A가 돼요. 3A의 방향을 한번 알아볼게요. 방향은 6V에서 이렇게 나와서 2옴으로 내려가고 2옴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고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보면은 방향은 문제에서 정의해준 방향과 같네요. 그래서 I2는 그냥 3A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저항 1옴에 흐르는 전류 I1, I2를 모두 구했어요. 여기서 전류 I를 구할 건데 I는 이 두 가지 조건에서 구했던 I1, I2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I1 플러스 I2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러면 결국 1A가 되네요. 따라서 전류 I는 3번 1A 25번입니다. 회로의 AB 단자에 전압을 묻고 있어요. 전압 AB는 이라고 묻고 있네요. 회로를 살펴보면 전류원이랑 전압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일단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회로를 그냥 해석하기에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중첩의 정리로 다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중첩의 정리는 전류원은 개방하고 전압원은 단락하고 두 가지 조건을 걸어서 회로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회로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전류원을 개방을 했을 때는 이 친구 그냥 지워주고 이렇게 잊지 않고 이어주지 않고 이렇게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압원을 단락을 할 때는 이렇게 2V를 지워줘요. 2V를 지워준 다음에 이건 이어줘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조건을 보면서 회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류원 개방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전류원을 개방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회로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이 전화번이 선이 끊겨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VAB 여기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전류원 개방했을 땐 AB1이라고 할게요. 요 VAB1이 그냥 0V예요. 왜냐하면 여기 선이 끊겨 있기 때문에 이 2V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VAB1은 0V. 두 번째, 전압원 단락을 볼게요. 자, 전압원 단락 됐을 때 등가 회로를 그려볼게요. 자, 전압원 단락 됐을 때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전류원이 이렇게 2A 쪽으로는 가겠죠. 근데 3A 쪽으로 여기서 전류원이 이렇게 2옴 쪽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3옴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 AB 단자가 연결되지 않아서 개방된 상태예요. 이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예 전류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3옴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로 해석을 해보자면, 자, 3A가 모조리 이쪽으로 내려가요. 그럼 2옴에 흐르는 전류는 3A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는 IR 해서 3A 곱하기 2옴 하면 6V예요. 네, 여기가 6V예요. 그럼 여기 AB 단자에 걸리는 이 전압은 지금 이 3옴이 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2옴이랑 VAB2랑 병렬로 연결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VAB2는 6V예요. 따라서 전체 전압을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전압 VAB는 VAB1 처음에 구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했던 거.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0 플러스 6은 6. 따라서 VAB는 6V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26번입니다. 26번은 태분항 정리를 사용해가지고 그림 A를 그림 B로 등가 회로를 만들고 싶대요. 이때 V와 R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도 태분항의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등가 회로를 구하면 됩니다. 일단 태분항의 정리를 이용을 하려면 합성 저항을 구해야 돼요. 이 합성 저항은
일단 전압원을 단락한 다음에 AB 단자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 A를 전압원을 단락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눈을 여기다 이렇게 딱 두고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3옴이랑 2옴이랑 병렬 연결되었죠. 그래서 요 3옴이랑 2옴이랑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더하기 분의 곱하기죠.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2. 5분의 6이 돼요. 아, 그러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다시 등가 회로를 그려주면 5분의 6, 1.2예요. 그래서 다시 등가 회로를 그려주면 여기가 1옴, 여기가 1.2옴이에요. 자, 다시 여기서 바라볼 거예요. 자, 여기서 바라보면은 요 1옴이랑 1.2옴이 직렬 연결돼 있어요. 직렬 연결된 것도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두 개를 더해서 여기가 2.2옴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RTH는 2.2옴이다. 자, 두 번째. VTH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이게 태분한 전압인데 요 전압은 요 A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자, 이 태분한 전압을 구할 때는 이 AB 단자가 단락되어 있기 때문에 요 1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전류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이 VTH는 2옴에 걸리는 전압과 같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2옴에 걸리는 전압이 VTH니까 전압 분배 법칙으로 바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VTH는 전압 두 개를 더해주고 3옴 플러스 2옴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저항을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 2. 그리고 전체 전압 10V. 계산을 해주면 5분의 2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전압은 4V예요. 그럼 우리는
V 태분항 전압은 4V이고 R, 그러니까 태분항 저항은 2.2ohm이에요. 이거 두 개를 만족하고 있는 선택지는 4번이네요. 27번입니다. 27번은 20ohm의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은 몇 와트인가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전력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전력은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또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런 전력식에서 V는 V는 20ohm에 걸리는 전압이고요. I는 20ohm에 흐르는 전류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20ohm이라는 저항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로에서 20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회로를 해석을 해서 20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 회로를 이제 살펴보면요. 이 회로 굉장히 해석하기 까다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로를 바로 해석하지 않고 20ohm을 빼고 이렇게 절점을 만들어서 왼쪽 회로를 똑 떼어준 다음에 간소화시키고 다시 붙일 거예요. 여기 CD도 오른쪽 회로도 마찬가지로 떼어내서 간소화시킨 다음에 다시 붙일 거예요. 그리고 간소화된 회로로 해석을 해서 20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왼쪽 회로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회로 한번 살펴보면 전압원이 달려있고 저항이 2개로 되어 있는 이런 회로예요. 자, 우린 여기서 AB를 기점으로 똑 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태분항 등가 회로를 적용을 해서 이런 회로로 다시 만들어 놓고 원래 회로에 다시 붙여줄 거예요. 이때 이 태분항 등가 회로에 있는 저항은 RTH, 태분항 등가 회로에 있는 전압은 VTH로 정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RTH부터 구해볼게요. RTH는 전압원을 일단 단락시켜요. 그리고 AB 단자에서 AB 단자에서 바라본 저항이에요. 자, 그럼 27V를 단락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단락시킨 이 회로에서 AB 단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AB 단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1옴과 이 4옴은 병렬 연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저항의 크기를 측정하기 힘드니까 합성 저항으로 만들어 줄게요. 합성 저항은 1옴과 4옴을 병렬 연결되어 1옴과 4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성 저항은 더하기 분의 곱하기겠죠. 그래서 1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4 5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요 합성 저항은 0.8옴이 되네요.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쉽게 만들어 보자면 이런 회로가 되는데 이제 AB 단자에서 바라본 저항의 크기가 0.8옴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따라서 RTH는 0.8옴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전압 VTH를 한번 구해볼게요. 전압 VTH는 AB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해요. 그럼 AB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보면 이 전압을 의미를 하는데 이 전압은 즉 이 4옴에 걸리는 전압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4옴에 걸리는 전압이 VTH다라고 생각을 하고 4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볼게요. 여기서 AB 단자에 걸리는 전압, 즉 4옴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크기랑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면요. 전체 전압 1 플러스 4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저항 4옴을 분자에 올려주고요. 전압은 저항의 크기랑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은 저항의 크기랑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 분배 법칙을 써주면 전체 저항분의 구하고자 하는 부분 4옴이죠. 곱하기 전체 전압을 써주면 됩니다. 27V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21.6V가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TH 전압은 21.6V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왼쪽 회로가 태분항 등가 회로를 통해서 RTH는 0.8옴, VTH는 21.6V로 간소화됐어요. 그럼 이 간소화된 회로를 붙여서 이따가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 CD에 달려있는 요 오른쪽 회로도 굉장히 복잡해서 이것도 간소화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회로를 CD를 기점으로 떼어내서 살펴보면 이런 회로로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할 때는 전압원이랑 전류원이랑 같이 함께 붙어 있는 거는 회로 해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압원이면 전압원, 전류원이면 전류원 이렇게 바꿔주는 걸로 해서 간소화시켜서 회로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류원이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전압원으로 전원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원 변환은 전원 변환을 예를 들어보자면 이러한 전류원이 있는 회로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전압원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전압원으로 변환을 시킬 때는 병렬 연결되어 있던 이 저항이 직렬 연결로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원이었던 이 소자가 전압원으로 바뀝니다. 이때 저항의 크기는 그대로 가고요. 전압원은 I 곱하기 R의 크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전류원은 전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똑같이 전원 변화를 하더라도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오른쪽 회로를 해석을 할 때는 간소화를 시켜줄 때는 전류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전원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원 변환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전원 변환이 되겠죠. 그리고 저항은 위에 5ohm과 같이 여기가 5ohm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압원은 I 곱하기 R이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5 해서 30V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 한번 살펴볼게요. 전류의 방향 변하지 않죠? 그래서 잘 변환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익숙한 회로는 저항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리고 저항의 위치는 지금 현재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어디에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환시켜도 무방하겠죠. 그럼 이제 왼쪽 회로랑 오른쪽 회로의 회로 간소화가 모두 끝났으니까 다시 붙여서 20ohm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구했던 왼쪽 회로랑 방금 구했던 오른쪽 회로를 양쪽에 붙이고 기존에 있던 20ohm을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원래 그림에 나와 있는 회로보다 훨씬 더 간소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0ohm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해야 되는데 이 I를 살펴보면 이 회로가 지금 간소화된 회로에서는 직렬 연결된 회로예요.
직렬 연결된 회로의 특성은 I가 모두 같다는 거예요. RTH에 흐르는 전류, 20ohm에 흐르는 전류, 5ohm에 흐르는 전류 모두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렬 연결된 이 회로에서 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에요. 자, 여기서 전체 저항을 한번 볼게요. 전체 저항은 RTH인 0.8ohm 플러스 20ohm 플러스 5ohm이에요. 그래서 전체 저항은 25.8이 되겠네요. 전체 전압은요? 전체 전압은 요 VTH와 요 30V 이 친구들을 지금 더해주면 되는 건데 방향을 봐야겠죠. 자, 방향을 보면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위쪽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 한번 볼게요.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도 일정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같은 방향이다 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30V 플러스 21.6V 더해주면 51.6V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20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면 I는 RT분의 VT이기 때문에 25.8분의 51.6 2A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언급했었던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전류는 2A 제곱해주고 20ohm을 곱해주면 80W네요. 따라서 답은 4번 80입니다. 28번입니다. 28번은 단자 AB 사이의 전압 VAB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전압원과 저항이 함께 있고 이게 모두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회로의 경우에는 밀만의 정리를 쓰면 되는데요. 이 밀만의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 밀만의 정리를 이러한 문제랑 비슷한 회로에서 사용을 해보면 밀만의 정리로 VAB는 저항의 역수의 합이에요. 저항의 역수의 합분의 저항분의 전압의 합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밀만의 정리를 써서 답을 나타내주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밀만의 정리를 사용을 해보면 VAB는 저항의 역수의 합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저항분의 전압의 합 3분의 9 플러스 6분의 12 이런 번분수 문제에서는 이 분모를 곱해주면 훨씬 계산이 쉬워요. 그래서 6분의 6을 한번 곱해줘 볼게요. 자, 분모부터 보면 약분돼서 2, 약분돼서 1. 그래서 2 더하기 1분의 분자도 계산을 해볼게요. 3이랑 6이랑 약분돼서 2. 그러면 9 곱하기 2, 18 플러스 12. 계산해주면 3분의 30이 되네요. 따라서 VAB는 10V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